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용수라고 그러고요. 독서랑 학습, 대화법 이렇게 자녀와 부모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는 ER 교육연구소 수장입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왼쪽에는 제가 이제 부모 교육 학교에서 부모 교육 하는 이런 모습이고, 위에가 좀 잘리잖아요. 위에가 잘리는 게 이렇게 좀 약간 호환이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 9시에 도착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위쪽이 좀 잘리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올렸는데 필요 없어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모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독서법이나 학습법, 학습 요령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김장 다 하셨어요? 하신 분도 있고, 저도 이번에 톡을 넣어봤는데 앉아가지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더니 그 다음에 날개 축제가 한 2시간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여기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강의의 제목이죠. 독한 부모의 행복한 자녀교육. 독하다는 거는 싸납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독서를 할 때 그 독자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독서를 알면 자녀를 쉽게 좀 잘 키울 수 있는 요령 같은 걸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요. 독서법 이론과 함께 부모가 20분 정도 하루에 독서하는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제 강의 구성인데요. 일단 독서를 배우니까 우리가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의미를 알았으면 부모나 자녀가 독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방법을 안다면 그것에 이제 쉽게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독서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독서에 대해서 쫙 알려드렸어요. 근데 저 오늘 나가면서 다 까먹고 독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론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진짜 어떻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책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봐서 맛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습법 같은 거. 오늘은 이제 대화법은 준비는 안 했는데 학습법 아니면 뭐 독서법 이런 것들이 그 자료 안에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어머님들이 실제로 책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했을 때 그걸 이제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쫙 알려드리는 거는 어떤 높은 위치의 지점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실천하시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거랑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는 거죠. 편하게 질문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구성을 했습니다. 프린트물 다 있으시죠? 예. 어두워서 혹시 보이세요? 아,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게 한 번 들어서 잘 모를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녹음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사진도 찍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없는 내용이 또 슬라이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녹음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요. 대학법이나 아니면 독서법, 조기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이라고 검색을 치면 그 안에 제가 한 5년, 6년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상들도 있고요.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책 정보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서법에 대한 도서,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대화법,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공부법이죠. 공부법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4번 공부법을 알아도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면 플러스가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중독에 관한 도움 자료랑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격언, 이것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근처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제가 이 강의가 마치더라도 지역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4, 5페이지에는 책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사실 한 번 듣고는 잘 모르잖아요. 책에 주는 의미를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아이들한테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이 주는 의미인데요. 위쪽이 다 잘려서 제가 다 외워야 되는데 책은 간접 경험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간접 경험의 세계라는 거는 전부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다 포괄하는 의미거든요. 뭐냐면 그 시공간을 초월한 옛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잘 성장하고 잊지 않는 거는 직접 경험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시간상이나 공간적 제약에 의해서 다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거를 자기가 써놓은 것이 책이에요. 만일에 책이라는 게 없고 그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좋은 자료들을 다 책 속에다 넣어놓고 사람들은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본다는 것은 무한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식과 지혜의 보물창고. 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다 안 보여가지고 제목이 중요한데 큰 글씨니까 조금 보이시면 안 돼요? 네. 지식과 지혜의 보물창고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나온 책은 대화법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토머스 보든 박사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30년 동안 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책에다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지혜도 담겨있는 보물창고가 되는 거죠. 여기 어머님은 여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잘 보이시고 오늘 되게 좋은 아까 딱 이렇게 드리번 하더니 딱 앞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보물창고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심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하고 맨날 싸우면서도 이 인간관계 책을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중학생들한테 이거 읽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면 지식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축적된 지식 있잖아요. 그걸 얻게 되니까 되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죠. 책은 되게 즐거운 거예요. 사실 그 장소랑 구분 없이 차 한 잔만 있고 한 15분, 20분, 30분의 여유로움만 있으면 언제든지 즐거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책이거든요. 공부를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즐거워야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공부 가기 전 단계에 이 독서라는 것이 되게 즐거운, 아이들에게 즐거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텍스트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공부에 다가서기가 되게 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책은 위로다. 예.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친구도 없고. 근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던 게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이렇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밑자본이 되었어요. 오히려 외로웠던 게 도서관에서 외로우니까 책을 봤잖아요. 책 속에는 위로가 되니까. 예. 그리고 엄마로서 자신감도 챙겨주게 하는 것이 이 책 속에 있는 그 문구들. 그래서 이제 책은 위로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책을 계속 잘 읽다 보면 나를 굉장히 잘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구분해주는 사람의 개성 있죠? 개성을 찾아주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어그램이나 MBTI 이런 것들은 성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다중지능, 그것도 나의 그 어떤 개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편하게 소설을 읽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소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과 나를 대입시키면서 자꾸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에 인물들이 쫙 있는데요. 다 생략을 하고요. 네, 위에 다 생략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왜? 네, 자녀를 위하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네, 다 생략하고요. 자, 이제 여기 나왔다. 여기 윗부분은 여기도 참고하시고요. 아래부분은 세종대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한 책벌레예요. 이 위대한 성인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노력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누구죠? 예, 마오쩌둥. 예, 여기 당첨 선물. 저쪽에 그 멋진 구름이 있거든요. 혼자 다 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위에서도 책을 읽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갈 때도 술의 책을 싣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전쟁을 하면 1개월 할지 3개월 할지 6개월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정신에 생각에 밥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 밥 하루에 2끼 이상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다 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전략도 세우고 전술도 세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여기는 빌 게이츠. 여기 오늘 되게 성적 좋으세요. 이 그룹 저 그룹 다 같이 것 같아요. 자, 워렌 버핏은요 그 미국에서 1, 2위 안에 드는 부자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만 얘기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읽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없다. 워렌 버핏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책을 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요 아무 스케줄을 세우지 않아요. 자, 워렌 버핏하고 식사권을 경매에 냈어요. 그러면 30만 원이네.
저희 다 서민이잖아요. 30억. 한 번씩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점심시간 약속 30억. 왜? 이 사람한테 지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예요. 이 사람이 그 세운 회사가. 근데 이 회장 말고요. 먼거라는 부회장이 있어요. 근데 부회장도 워렌 버핏의 버금가는 독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한쪽 눈이 시력을 잃었는데 한쪽 눈으로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한쪽 눈도 잃으면 정자체력으로라도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밥과 뭐다? 예.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왜 볼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프라 인프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네. 이런 의미 때문에 이 독서를 많이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독서가 쉬울 수도 있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게 독서예요. 왜냐면 독서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쉬운 작업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꼭 가르쳐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요새 독서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아이를 케어한다고 했을 때는 힘들지만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내일이 수능 만점. 예, 예. 그 수능 만점을 2017년도 수능 만점을 받은 울산과학고의 이영래 군이 있어요. 근데 이영래 군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수능 만점 비결은 독서. 이상하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죠? 공부하기도 바쁜데 독서를 어떻게? 그 이영래 군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150권을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3학년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몇 권씩 한 거죠? 예, 50권씩 공부를 하면서 50권씩.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요.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갔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독서 실력이 뛰어나든지 안 뛰어나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독서의 소중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생을 데리고 자주 도서관에 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줬고요. 그래도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을 읽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쪽은 좀 마음에 들고 이런 쪽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경제학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꿈을 서서히 키우게 되는 거죠. 자, 진로 코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고2 때 딱 나타나가지고 진로를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오랜 시간 사고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풍부한 독서만 해도 자기가 어떤 것이 자기한테 적합한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지능의 그 구조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제목은 지능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능을 측정하거나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뭐 IQ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지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다중지능도 여러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폰과 카텔도요, 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폰과 카텔은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면 유동성 지능하고요, 결정성 지능으로 나눴는데 유동성 지능은
학습된 능력이 아니면서 비교적 모든 문화권에 관련된 이게 뭐냐면 단순 암기력 같은 거. 지각 추론 능력. 그러니까 특별히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무엇을 보면 잠깐의 암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런 것들. 근데 결정성 지능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지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학습된 능력, 훈련, 경험, 교육, 어휘력, 수리력, 이해력, 판단력, 연합 능력. 여기 뭐 전두엽이 많이 발달을 시켜야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판단을 하는 앞쪽에. 근데 이 결정성 지능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생애 말기까지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력은 한 20세 정도 이후부터 떨어져요. 어머님들 내가 여기에 왜 왔지? 막 이런 거 있죠, 집에서. 그리고 뭘 갔는데 뭘 흘린 거예요. 어디서 흘렸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기억력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20세부터. 근데 이 결정성 지능, 이거는 생애 말기까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30세 때 독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결정성 지능이 계속 증가를 해요. 40세 때 독서를 시작했어요. 결정성 지능이 계속 증가를 해요. 여기 어머님들 거의 20대 같으신데 맞으시죠? 예, 이렇게 쌩쌩하게 머리 돌아갈 때 하시면 더 좋으세요. 이쪽에 이제 뇌의 구조가 있고요. 자, 요게 머리가 좋아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머리 속에는 가장 작은 단위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좀 봐주세요. 그 머릿속에는 이 신경세포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뉴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뉴런이 있으면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쪽 부분은 시냅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하면 잘 모르잖아요. 길을 찾는 것도 그렇고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독서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학습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나죠. 그게 뭐냐면 뉴런도 발달되고 그 옆에 시냅스 자리에 기억력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 기억은요 무한대예요. 희망이 생기시죠? 내가 이 나이에 책을 봐도 된단 말이야. 돼요. 예. 자, 세 나라 한 달 평균 독서량입니다. 예. 자, 세 나라 여기 나오죠. 한국, 미국, 일본. 자, 그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좀 독서를 잘할 것 같은 나라 한번 찍어보세요. 일본.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다른 거 해보고 미국. 여기 맞추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저쪽에 있는 호수를 드리겠습니다. 호수. 자, 미국은요 한 달이에요. 한 달에 6.6권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6.1권을 읽습니다. 자, 자신감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는 몇 권을 읽을까요? 예, 이 통계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 쭉 0.8에서 0.9.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러 어머님들 만나보러 가요. 그 어머님들의 이제 그 독서를 하는 권수를 다 셌어요.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설명 받아가지고 그걸 다 합산해서 N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몇 권인지 아세요? 0.6권인 거예요. 아이들 그림책 읽어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자신의 정말 그 독서. 근데 잘 보세요.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해요? 예, 미국이 정말 강해요. 미국이 그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정말 강해요. 근데 독서도 정말 굉장히 강국이란 말이에요. 자, 일본은요 6.1권이에요. 일본이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이 아닌가요? 선진국이에요.
일본은요 130년 전부터 독서의 능력이나 소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좋은 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 책들을 번역을 하는 번역국을 설치를 하고요. 번역을 한 후에 사람들한테, 성인들한테 계속 읽히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아지니까. 경제가 되고 우리가 강한 민족이 되는 길은 독서를 해야 된다 해서 130년 전부터 하는 거죠. 자, 프랑스 5.9권. 자,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해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2.6권. 그래서 3권을 한 달에 읽어요. 자, 우리나라는 0.8권. 그러니까 저는 미래가 좀 어떻게 될는지 이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좀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약간 위협도 좀 느끼고요.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잖아요. 경제 규모 11위잖아요. 근데 그 하드웨어, 도서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독서를 하면서 정신의 어떤 문화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자, 책 읽는 게 단계가 있어요. 독서의 5단계고요. 이 책의 저자인 메리엄 울프가 쓴 내용입니다. 독서의 5단계요. 단계별로 알면 좋겠죠? 처음에 저기 아기, 저쪽에 아기. 아기가 딱 태어나면 5년 동안 소리, 이미지, 막 같은 걸 보면서 독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비 독서. 5년 정도 되고 7살이나 8살 되면 뜨문뜨문 한글을 읽기 시작하죠. 7살 정도 되면. 빠른 애는 6살에도 읽는데 그러면서 이제 초보 독서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4학년, 5학년 이상은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죠? 맞죠? 다 읽을 줄 아는데 뭐냐면 글은 읽을 줄 알지만 4단계 변화의 강렬한 순간은 맞이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독서 고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허탈하게 웃으시는 머리 길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지금 이 노인들이요 글을 읽지 못하다가 읽었을 때는 단순히 글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글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다가설 수 있는 연결끈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텍스트를 읽는다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정신, 지식, 의식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의 강렬한 순간을 맞이하는 이렇게 눈길을 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다 이 단계를 거쳤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그 효과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변화의 강렬한 순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의 끝이 없이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자, 한 10,000권을 읽었다 하면 놀랍죠. 10,000권을 내가 읽었다 하면 놀라운데 저는 10만 권을 읽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사람이에요. 막 웃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근데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아, 재밌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학습자가 워낙 훌륭하시니까 저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 대해서 책이라는 것을 대충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이 방법 있죠. 네. 오늘 지금 막 이렇게 불을 켜고 계신 분은 아이 학습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여기에 독서법 제목이 사가예요. 사가는 4가지가 많다는 뜻이고요.
여기 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독서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들어본 소법 같은 것도. 근데 그 동양의 독서법도 있고요. 서양의 독서법도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어라라는 독서법도 있고 빨리 읽어라라는 독서법도 있고. 근데 모든 독서법 체계를 다 종합을 해보면 요 네 가지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 겉에 라벨만 바꾸면 돼요. 무슨 포토 리딩 독서법, 무슨 컨버 독서법 이런 식으로 라벨만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독서라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읽고, 그래서 읽어야 되잖아요.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갖고 요 네 가지 안에 들어가요. 거기에 약간의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잘 듣고 중심을 딱 잡으시면 다른 독서에 관련된 책을 보더라도 아 이거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죠? 다독은 다양한 많은 책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사는 쓰기, 베끼는 거. 그 다음에 다상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문은 이게 그 물을 문자잖아요. 의문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자, 요 책에 그 홍대리가 나오는데 홍대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자청을 줍니다. 어떤 식이냐면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어요, 책? 네, 이게 소설 형식이고요. 글밥이 커요. 대화 형식이 많아서 술술술술 넘어. 네. 홍진수가 책을 안 보는 젊은이에요. 결혼 안 한 총각. 근데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고 마케팅부로 기획부에서 마케팅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을 못하면은 이제 내쫓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원금만 한 4억 정도 빚이. 거기다가 동생은 대학생이에요. 동생의 학비를 본인이 대야 되는데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자친구는 도망갔어요. 술을 막 먹으면서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옆에 독서를 꾸준히 했던 명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내 방법 알려줄까? 뭘 것 같으세요? 예, 다 하시네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난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홍대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하면 인생이 바뀔 것 같냐? 그러니까 홍대리가 아니에요. 게임을 해봤지만 인생이 바뀌어. 자, 그러면 TV를 많이 보면 인생이 바뀔 것 같냐? 그래.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가 책을 열심히 본다면 네 인생이 정말 변해되지 않을 것 같니?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다가 멘토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권을 읽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쉬운 책 있잖아요. 2권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100일 동안 33권을 읽는 거예요. 자, 100일 동안 33권이면 한 권을 읽을 때 며칠이 걸리죠? 네네네. 3일.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100권을. 그러니까 3일 보는 패턴으로 100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독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책은 1년에, 그러니까 한 권에 30년 정도의 그 내공이 담겨있는 것이 책입니다. 자, 변화의 강렬한 순간, 임계치. 자, 내가 변화의 강렬한 순간을 맞는 시점이 있어요. 책들이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100권일까요? 500권일까요? 2000권일까요? 한번 부담 없이 맞춰보세요. 100권. 네, 100권. 네. 다른, 여기 아까 그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네? 아, 100권. 또 다른 분은? 이분, 이거 될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다 많은 다독을 하는데 도대체 몇 권인지 수치를 좀 알면 좋잖아요. 근데 그 권수가 500권에서 1000권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제대로 된 책 20권만 봐도요. 독서에 대한 생각이 쫙 바뀌어요. 제대로 된 책 20권만 봐도. 그러니까 어떤 책을 딱 한 권 보면 아 내가 정말 독서를 해야 되겠다. 아까 그런 그 책 있잖아요. 나온 책. 자꾸 제목을 언급하면 이 판매랑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런 책 쉽잖아요.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성공은 독서량에 정비례한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만큼 위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될 만큼의 독서량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공은 뭐에 정비례한다고요? 네. 그래서 에디슨 도서관 통째로 읽었어요. 그거 잘 모르셨죠? 처음 듣는 얘기시죠? 빌 게이츠만 도서관 다 읽은 줄 알았는데 둘 다 유태인들이에요. 인간의 성공은 뭐에 정비례한다? 네. 이제 독서하시기로 이제 자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사입니다. 다사는 뭐냐면 다사의 중에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초서라는 말이 있어요. 초서법. 자, 초는 베끼다, 가려뽑다 초고요. 서는 책서자예요. 자, 이 방법은요. 다산 정약용, 세종대왕, 정조가 많이 추천했던 방법이에요. 많이 베꼈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이 드는 거를 베껴 써봐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독서 실력이, 공부 실력이 많이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거죠. 자, 책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기록하는 거고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내가 왜 이 책을 읽는지 목적을 쓰셔야 돼요. 자, 그냥 읽는 것하고요. 정확한 목적과 동기부여가 있는 것하고는 이 학습의 속도가 달라요. 내가 이 책을 왜 들었는지.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베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한 문장이나 두 문장 가볍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단어라도 해도 공부돼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를 찾는 때에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읽기의 연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왜 그러냐면 책은 어떤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그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지은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샀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초서법 이해거든요. 자, 목적은요. 초서와 의식 독서법을 배우고 싶다. 정확한 목적을 내가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베껴 쓰는 거예요.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니까 독서의 의미는 지식 확장과 의식의 변화이다. 이런 문구가 아주 멋스러운 문구가 딱 있는 거예요. 아, 지식의 확장과 의식의 변화. 의식이 뭐지? 그러면 그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느린 것 같아도요. 확실히 아는 게 내가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의식. 사회적 또는 역사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감정, 견해, 사상, 이론 따위를 일컫는 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쭉 생성됐던 그 의식이 변화가 되는 것이 독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 요약. 도대체 작가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썼을까 했을 때 이거죠. 초서 독서를 실천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하나 이렇게 뽑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책 한 권에서 하나의 문장을 뽑아냈다는 게. 그래서 한 문장 요약은 별을 막 3개 정도 치셔도 돼요. 이 작업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독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하고 4번째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초서라는 이게 느리게 보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를 알고 저는 41세 정도 때부터 독서를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보고 막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봤죠? 그 결정성 지능.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돼. 하려고 드니까 분명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3권 볼 거 1권밖에 못 보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독서를 하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근데 책을 봐봤자 까먹는 거예요. 자꾸 까먹고 맞아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산 정약용, 세종, 정조가 굉장히 강조했던 초수법인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다. 이건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그 A4 용지에 쓰고 이렇게 끼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끼우는 것보다 노트를 하나 사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지금 이제 12권 하니까 이렇게 강의하러 왔잖아요. 진짜로요. 아직 독서의 능력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시죠? 진짜로. 아니 봐봐요. 수많은 강대국이 강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독서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는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인 효과 학생들이 정말 유아 독서에서 성인 독서로 올라가고 청소년들을 그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올리기는커녕 학습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 부모 독서 강조해요. 그럼 부모가 한 달에 1권이라도 독서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참여 안 한다고요? 참여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정책으로 추진을 정말 하면서 참여를 시키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상이고요. 다상은 책을 보거나 보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학습이라는 내 아이한테 내가 학습을 가르치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학습에 관련된 책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 말고 학습이 뭐지? 학은 배울 학자로 되어 있고 습은 익힐 습자인 것 같은데 도대체 학습이 뭐지 하면서 내가 돌돌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강의하고 나는 듣고 받아쓰고 도대체 이게 학습인지 아니면 현장 체험 가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해보는 게 학습인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습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돌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상이에요. 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책을 열고 자신의 생각과 책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어요. 그냥 따라하는 주입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책이라는 상대를 놓고 내가 그 상대와 마주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이고요. 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배움을 청하는 자세예요. 근데 이 4가지가 다 면밀하게 끊어진 건 아니고요. 책을 읽다 보면 읽기도 하면서 또 메모도 하면서 요약도 하면서 생각도 하고 또 의문 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문을 갖는 마음이 왜 중요한 거냐면 누구죠? 예, 아인슈타인.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나가면 당장은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죠. 하지만 조금씩 많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을 서로 하는 굉장히 많은 걸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거든요. 자, 아까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또 유대인이고요. 마크 주커버그 있잖아요. 페이스북의 창업자. 거기도 유대인. 이상하죠.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유명한 대학의 교수, 하버드 대학의 교수도 많고요. 노벨 수상자도 많고 거의 그 민족이 휩쓸었다고. 그러면 내 아이를 만약에 잘 키우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유대인의 교육법도 참고를 해볼 만한 거죠. 유대인, 핀란드, 북유럽 이런 나라들의 교육법. 우리나라 교육법은요, 아무리 많이 파고파면요, 파고팔수록 답이 안 나와요. 예,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피사에서 핀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 1, 2위를 했잖아요. 1, 2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OECD 회원국 아이들 중에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나라랑 핀란드랑 1, 2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문하는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드 트레이닝 시켜요. 다른 나라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교육을 시키면요. 우리나라 12시간. 애들이 잘하는 거지. 엄마 이제 됐어? 그럼 옥상에 숙제. 변태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핀란드 교육법이나 유대인 교육법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학교에 공교육은 진행되는 대로 놔두고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잘 적용할지를 연구를 해서 적용시키면 돼요.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어차피 내가 고치기 힘들잖아요.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누구도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자, 유대인은 유대 학자, 큰 학자죠. 아키바의 주장이든 힐렐의 생각이든 그들에게는 암개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요? 예. 완벽한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거를 더 높은 차원 높은 그 생각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고 휴식을 할까요?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뭐라고 써있죠? 엄마들의 독서 실력을 향상을 하려면요. 주기적으로 독서 관련된 책을 보셔야 돼요. 자, 독서 고수한테 직접 배우면 내가 유명한 독서 고수를 직접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여기에 독서 관련 책을 해드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독서 고수가 되고 자녀가 독서 고수가 돼요. 근데 독서 고수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도구를 갖는 거예요. 큰 도구를. 내가 자녀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이 필요한데 스웨덴의 엄마들은 이제 남편이 벌어온 것만 가지고 바라보지 않아요. 왜? 헤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스웨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없어요. 장시간 9시간 근무를 8시간 근무를 하면 정규직. 그리고 3시간, 4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정규직.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녹음하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면 독서 실력이 금방 일치월장하세요. 한 1년, 1년 반만 해도 많이 발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때는 이제 책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